자, 친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오랜만에 영상으로 영상으로 친구들과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 총정리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 시험에 대한 아주 키포인트들,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서술형에 대한 내용들까지 잘 곳곳에 숨겨져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 복습하시고 너희들도 여기 적혀있는 필기를 그대로 한번 적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 적는 게 아니라 너희들 머릿속에서 한번 적어보는 연습들을 해보면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 친구들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도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중학교 정도로 공부 그만할 거 아니잖아요. 진짜 공부는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가서 어떻게 성적을 받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또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시험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 좀 나름 고민을 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역사 시험은 결국 발문이 있고 사료가 있어요. 발문이 있고 사료가 있고 선택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료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뭐 옳은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거 읽어보고, 여기 이 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료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사건이 누구냐,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것만 캐치해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 사건, 시대만 캐치해내야 된다면, 그래서 뭐만 찾으면 돼? 키워드만 찾으면 돼. 키워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외울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의열단 하면 키워드를 외울 거라고. 의열단의 키워드는 뭐니? 김원봉, 의거단체, 맞아요. 뭐 이런 거야. 그러면 그러한 단어들이 있는지 여기 보는 거야. 3.1운동의 키워드가 뭐니? 민족 자결주의, 1919년, 이런 거 아닙니까? 3.1운동 하면 우리가 외웠던 몇몇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단어들을 여기 찾아보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지. 이 글 중에, 이거는 너희들이 처음 보는 글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이 다 이 글을 해석하려고 들면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들었던 단어, 너희들이 공부했던 단어, 너희들이 외웠던 단어들을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이 단어들이 동일하게 지칭하고 있는 인물, 사건, 시대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 지금 사료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이 사람이고, 예를 들어 김구구나. 그럼 김구와 관련돼서 옳은 것 골라주면 되는 거야. 옳지 않은 것 골라주면 되는 거라고. 선생님한테 문제가 어렵다라는 말은 이 사료 해석이 어렵다라는 말이야. 이것만 해나면은 나머지는 중학교 수준에서 외운 거예요. 선생님이 설마 말도 안 되는 중학교 교과서에, 또는 선생님이 설명하지도 않은 김구의 업적들을 묻겠냐고. 여기서 아니란 말이야. 갑자기 좀 흥분했네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키워드는 뭐라고, 시험의 핵심은 뭐라고, 이 사료를 너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이 사료에 너희들이 들었던, 너희들이 배웠던, 너희들이 외웠던 단어, 문장, 흐름을 캐치해내고, 그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 사건, 시대를 골라내고, 그것과 관련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보고 골라주면 된다. 이거야. 됐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쉬운 문제는 쉽고 어려운 문제, 너무 당연한 소리인가요? 자, 일단 객관식 23문제입니다. 2점부터 4점까지 문제가 있고요. 미안해요. 객관식 23문제 아니고 32문제입니다. 32문제. 그리고 서술형 3문제 되겠습니다. 배점 5점입니다. 물론 부분 점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만 써도 점수를 받으니까 꼭 뭐라도 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술형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 또는 무조건 해라고 하는 거 있죠. 학급에서 회장, 부회장, 학습정보부장, 또는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선생님 오늘 영상을 보고 이 세 문제가 무엇일지 예상을 해. 사실 뭐 세 문제만 예상 안 해도 되지. 뭐 네 문제나 다섯 문제까지 예상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예상 문제를 적고 예상 답안을 적어. 너희들이 적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좀 나눠줘. 외우라고 해. 그리고 외웠는지 확인해.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15점 그냥 받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는 친구들? 꼭 그렇게 하세요. 꼭.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복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죠. 자, 우리의 시험 범위는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사의 첫 번째 시대, 해방과 분단까지입니다. 그래서 1910년, 20년, 3, 40년대 해방과 분단의 시대 총 4개의 시기로 선생님이 구분해 봤습니다. 일제강점기까지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일본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일단 10년대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통치? 무단 통치 되겠죠. 무단 통치입니다. 자, 이 무단 통치 시기에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나요? 먼저 우리 식민 통치의 최고 기관 총독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총독부의 대장 총독으로는 무관 출신, 장군 출신, 육군, 해군, 군인 출신으로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포정치, 무단 통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경찰도 그냥 경찰이 아니에요. 무슨 경찰입니까? 헌병경찰이죠. 헌병경찰제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태형이 가능하고요.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재판,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제서 바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경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0년대에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 잡지, 언론사 이런 것들 어떤 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칼칸교사라고 적혀있네요. 칼찬교사입니다. 네, 칼찬교사죠. 자, 그리고 무단 통치에서 1910년대에 경제 수탄은 어떻습니까? Very, very important죠.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기한부 신고제, 기한 내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 신고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가져갈 거야. 이거였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입니다. Very, very important. 선생님이 이거 서술형 예상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를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지주권이 인정되고 지주권 또는 소유권이 인정되고 경작권 또는 소작권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조선 사람들이 소작농, 계약직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핵심은 뭡니까? 지주권이 강화, 지주권이 인정, 소유권이 강화, 소유권이 인정되었고 또 두 번째는 소작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경작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일본인의 지주가 늘어났다. 이런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회사를 세우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 세우는 거 막기 위해서 회사령을 제정했다 그랬어. 회사를 세우려면은 뭐 해라? 허락을 받아라. 허가제였죠. 그게 회사령이었죠. 자, 이게 바로 1910년대의 일제강점기, 일제정통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로로 지나갔으니까 옆으로 20년대의 통치 방법 보겠습니다. 20년대는 문화통치 시기다. 이렇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소위 문화통치죠. 자기들은 문화통치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실상은 뭐라 그랬어요? 민족 분열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야, 문관 총독도 가능하게 해줄게. 야, 군인 경찰이 아니라 일반 경찰 해줄게. 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일부 허용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어땠나요? 문관 총독 한 번도 임명된 적 없고요. 일반 경찰 수 훨씬 늘어났고 기관도 훨씬 늘어나서 여전히 우리를 감시하는 건 똑같았다. 언론 허용을 해주면 뭐합니까? 검열이 늘어나고요. 삭제하거나 압수 같은 거 해가지고요. 막 제대로 된 이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거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일파를 육성하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는 민족 분열 정책이었다. 이거죠.
very very important. 자, 그리고 1920년대의 경제 수탈은 뭡니까? 10년대가 토지조사 사업이라면 20년대는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 결과 또 서술형 예상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했니?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이 쌀 생산량, 쌀을 우리나라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을 늘리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어떻게 됐나요? 생산량은 늘었지만 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쌀 소비량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래서 만주에서 피나 조 이런 것들을 수입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령을 이거 안 적었네요. 회사령을 뭐야? 흰색으로 하고 싶은데 회사령을 없앴다. 철폐. 이 말은 허락받아야 했다면 여기서는요 뭐만 하면 됐다? 신고만 하면 되더라. 왜 이렇게 했다 그랬죠? 일본의 회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도와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3, 40년대입니다. 3, 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의 민족성을 없애려 했나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전쟁, 도라이, 전쟁, 미치광이, 전쟁, 프로전쟁러 뭐 이런 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자원을 전쟁에 이용하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 없는 네 글자 나옵니다. 내선 일체 일선 동조 장시개명 한글 금지 국사 금지 황국 신민서상 궁성유배 신사참배 뭐 이런 노래 없는데 그냥 한번 불러봤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재수 없는 네 글자들의 뜻도 너희들이 알아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든지 국가 총동원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알아둬야겠죠. 병참 기지화 정책은 뭡니까? 우리 일본이 전쟁에 필요한 물건들을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북부 지역에 군수 산업을 집중시켰다. 이런 게 바로 병참 기지화 정책이고요. 국가 총동원령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다 가져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철, 그 다음에 철 가져가고 쌀 가져가고, 맞죠? 그 다음에 또 뭐 가져갔니? 사람들 다 내려가잖아요. 징용이라든지, 징병제라든지, 아니면은 학도병제라든지, 정신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끌고 가잖아요. 그죠? 자, 여기 다 적혀 있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했는지 알아봤다면 이제 우리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대, 20년대, 3, 40년대의 독립운동의 역사입니다. 물론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10년대부터 가보도록 하자.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은 비밀결사죠. 비밀결사. 비밀결사 단체는 딱 두 단체 기억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독립의군부는요, 임병찬, 고종의 밀명을 받은 임병찬, 복벽주의. 그래서 얘는요, 총독부에 국권을 반환해달라고 청원서, 요구를 했다 그랬죠. 근데 총독부에서 그 전화 받고 우리나라 국권 돌려줄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돌려줬다. 이런,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허상을 꿈꾸고 있었다. 복벽주의. 그리고 대한광복회는 뭡니까? 박상진, 김좌진. 이 두 사람이 경상도 일대에서 조직한 비밀단체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고, 독립 자금을 모았다. 독립군을 양성하려 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1910년대 국외 민족운동입니다. 독립군 기지 건설 단계, 독립군 준비 단계 되겠어요. 여기 섹션 포인트는 뭐라 그랬니? 지역별로 어떠한 단체들이 활동했는지를 일일이 지역별로 다 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좀 깜깜하게 안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 원래는 얘들아 이 지역에 어떤 단체들, 이 지역에 어떤 단체들, 이 지역에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를 외워야 했지만 그냥 10년대 단체들 정도 쭉 한번 외워주세요. 알겠죠? 선생님 또 이 정도로 또 힌트 주네. 자, 원래는
지역과 단체 이름을 연결지어서 외워야 되지만 그냥 통으로 10년대의 국외에서 활동했던 단체들입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원부에서는 남만주, 서간도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경학사 부민단, 용정에서는요 명동학교 북로군정서 중강단, 연해주에서는요 대한광복군정서 성명회 권업회, 대한국민의회. 뭔데 이거 갑자기? 얘 뭔데? 삑. 자, 이렇게 1910년대에 국내외 민족운동을 알아봤습니다. 국내 비밀 결사, 국외 독립군 기지 건설 단계 또는 독립군 준비 단계. 자, 그러면 1910년 독립운동 끝났나요? 아니죠. 1910년대에 독립운동 중 제일 중요한 게 남았잖아. 뭡니까? 바로 3.1 운동이지요.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3.1 운동의 배경이 뭡니까? 미국 대통령 웰슨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신한청년당, 무호 독립선언, 28 독립선언 뭐 이런 식으로 외교를 통한 독립을 꿈꾸고 우리가 지금 독립을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만주에서, 일본에서 독립선언서가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만세 시위를 하자. 종교계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였는데 갑자기 고종이 죽으면서 사람들의 반일 감정은 심해졌다. 그래서 3월 1일 날 만세 한번 부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평화적으로 시작했던 서울에서 시작한 이 만세운동이 서울에서 중소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지면서 평화적으로 해서 폭력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3.1 운동의 의의는 very, very, very important였죠. 한 페이지가, 교과서에 한 페이지가 다 의의라 그랬어요. 무조건 외우세요. 서술형 예상 문제입니다.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일본의 통치 방법이 변화되었다.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 말고도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확인했다. 전 민족이 하나가 되어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1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도 매우 중요했었죠. 일단 여기서 이거 중요합니다. 임시정부가 원래는 세 군데에서 만들어졌는데 통합운동이 벌어졌는데 어디에서 통합되었다? 상하에 통합됐다. 그 이유가 뭐다? 외교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가지 외교 활동을 한다. 구미위원부, 파리위원부, 독립신문, 독립공채, 그다음에 연통제, 교통부 뭐 이런 여러가지 제도들을 만들면서 외교를 통한 독립을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성과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야, 우리 계속해서 외교론으로 가는 거 맞아? 외교를 통해 독립할 수 있는 거 맞아? 임시정부 안에서도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결국 이 임시정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 한번 해보자. 그 회의가 뭐라고? 너무 중요한 거야. 국민대표회의였다. 이걸 너희들이 중요하게 안 생각하더라고. 너무 중요하다 얘들아. 이거 국민대표회의입니다. 근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국민대표회의 내용은 뭐였니? 창조파와 개조파가 나는 싸웠다 그랬어요. 창조파는 뭐라 그랬어? 야, 우리 임시정부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돼. 지금 외교를 통한 독립을 위해 상하이에 정부 세웠는데 이거 의미 없어. 무장투쟁을 위해 연해주나 만주로 나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창조파 신채호. 그 다음 개조파입니다. 야, 뭔가 좀 바꾸면 돼. 외교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계속해서 외교를 통해 독립운동하는 건 맞는데 그냥 제도와 그런 작은 것들만 좀 수정해 나가면 돼. 우리 임시정부 계속 하자. 상하이에서 이게 바로 개조파 안창호였죠. 그래서 결국 이 둘이가 맞붙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 어떻습니까? 흐지부지 아무런 또 결정된 것 없이 끝났고 결국 이 안에서 임시정부 사람들은 너도나도 임시정부를 탈퇴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큰 위기를 맞았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승만은 독립청원서를 제출했고 탄핵받고 더 큰 위기를 맞았고 이 위기를 수습한 사람이 김구 1931년도에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다. 그죠? 자, 그 다음 20년대입니다. 혼자 떠들고 있네요. 자, 물론 혼자 떠들고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자, 1920년도 마찬가지 국내민족운동과 국외민족운동을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외민족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순서대로 기억하는 게 중요했잖아요. 본격적인 독립전쟁이 시작된다. 순서대로 해볼까요? 1. 봉오동전투. 홍범도 대한독립군. 2. 청산리 대첩. 그리고 김자진, 홍범도. 그죠? 그 다음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3. 간도참변. 4. 자유시참변. 5. 만주로 내려와서 5 뭐였더라? 삼부결성. 우리의 독립정신 무슨 정신? 참정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거는 약간 정부의 역할을 감당했다. 요거 순서대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3부 통합운동이 벌어지면서 결국 두 개의 단체,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나뉘어졌다. 이게 1920년대의 국외 민족운동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민족운동 가보겠습니다. 국내 민족운동은 두 개로 나뉘어서 우리가 봐야죠. 하나가 민족주의, 하나가 사회주의 계열이죠. 먼저 민족주의 먼저 본다면 이 민족주의 사람들은 실력 양성운동, 즉 우리의 실력을 길러야 돼, 키워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곧 수업 시간이어가지고 수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